자,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단선에 딱 걸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립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의 흐름은 뭐 완전한 상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한 하방도 아닌 아랫꼬리도 만들지만 그렇다고 양봉까지도 가지 않았죠. 5거래일 남았습니다. 5거래일. 아, 야간 선물이 얼마 안 올랐어요. 예. 지금 0.8포인트, 0.19% 올랐는데,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적다. 상승폭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매도겠죠. 예, 지금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집계 된 거, 비공식적인 거는 알 수가 없고, 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본다면, 대략 1.2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433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단가가? 밑에서 매도한 물량이 일부 있으니까 아마 대충 잡아본다면 433 정도의 선물 매도 물량이 잡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1.2조 원을 433 부근에서 다 털어야 예, 상방으로 완전히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예, 그걸 털기 전에는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7월달 시작할 때부터 좀 이상한 게 미국 증시는 지금 양봉이란 말이에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하면 양보일 거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게 해외 증시인데 필반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 거죠. 예, 저가 깼고, 그쵸? 음봉이고 하단선 발달돼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예, 제가 보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오히려 나스닥은 예, 지금 뭐 아랫골이 잘 만들어진 양봉이고 음, 다우 지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어쨌든 상승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쏠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국내 지수는 오히려 필반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이 남았어요. 뭐 방향은 결정을 하겠죠. 사실 이번 달은 지수가 내리긴 했는데 매도자 입장에선 참 매도치기 힘든 예, 그런 형태예요. 월봉이 워낙 하단선을 잘 발달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는 거라서 이게 아랫꼬리가 언제 감아져 올릴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난달 저가에도 붕괴 안 했으면 예,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은 형태인데 지금은 지난달 저가까지 붕괴해 놨기 때문에 예, 알쏭달쏭한 거죠. 그래서 월봉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 지난달 종가보다 높은 위치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지난달 저가를 깼는데 예, 저가 쪽으로 움직여서 음봉으로 마감할 거냐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느냐에 따라 8월 달의 방향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의심스러운 건 사실 이 차트만 딱 보면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고버스를 들고 있지만 이 월봉만 보면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런데 돈을 보면 지금 공매도도 20조가 넘었고 그다음에 현물도 6조 원대가 넘죠. 개인이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잡은 게 6조 원이 넘고 선물 매도도 1.2조 원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상승에 부적합한 형태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죠. 이전에는 사실 선물이라도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 선물을 보고 아 이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돈 자체가 모두 하방으로만 쏠려 있어서 차트하고 돈하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5거래일 동안은 월봉은 잘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월봉의 가격은 매도 메리트는 없다. 솔직히. 예.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번 주에 요 정도의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은 없었는데 예, 딱 상단선 부분까지만 감아 올렸어요. 예. 다음 주를 보면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단선은 대충 이제 등가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429.5 정도, 45, 429.45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갭상승이 오면 조금 더 하단선이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상단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와 이번 주 종가 사이에 상단선이 4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을 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하면 이번 주 고가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이제 주봉은 매도가만 제공하고 손절선이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주봉의 상단선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이제 매도자에게 필요한 거고요. 매수자는 429.45 라인 아래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공간을 활용해야겠죠. 자, 일봉은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 다음에 금요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인데, 예, 지금 뭐 미국 증시 오는 걸로 봐서는 악재가 없다 그러면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도자는 주봉의 매도가를 활용하시되 음,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예, 좋지 않을까. 매수자는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요.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죠. 실제로 상단선 딱 맞고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주봉은 사실 저가를 깨고 양봉을 냈으니까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고요. 423.30에 끝났어요. 야간 선물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대로 가보자고요. 432.30. 자, 이렇게 하면 432.9니까 한 433 정도부터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월요일 날은 매도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상태면 월요일 종가나 아니면 화요일 아마 더 올리면 436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자는 사실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428.88이니까 429 아래, 429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고, 이번 주 고가에서 436, 그 사이의 공간이 이제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432.30. 일봉은 상단선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요. 하단선은 431 정도, 431.1 정도니까 결국에는 음,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431.1 그 사이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를 공략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이제 주봉의 매수가를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자는 제가 보기에 어, 금요일 고가를 넘으면 결국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436까지 열어두시고 예,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레버리지 올봉은 할 얘기 없고요. 주봉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등가로 시작하면 28,415원 이 위로는 매수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갭상승이 나오면 고가 정도니까 28,500원 위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쓰신다면 28,000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갭이 나오면 28,250원 정도? 예, 갭상승이 나오면 그 사이에서 예, 금요일 저가 사이의 공간을 매수자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퍼스. 코퍼스는 올봉은 매수가가 없죠. 계속 매도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은 개파락이 나올 테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1894원에서 1868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한 1860원대까지는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은 무너졌으니까 패스. 그러니까 지금 코퍼스는 매수가는 주봉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의 기준이 되는 전봉 저가는 월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삼아 봐야 될 거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를 보면 이건 내리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 이게 1월 시가가 이 정도인데 지금 1월 시가보다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1월의 시가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1월의 시가가 여기에요, 여기. 네, 지금 뭐 많이 내렸죠. SK 하이닉스, 1월의 시가, 그죠? 요 정도. 그럼 지금은 1월 시가보다 낮잖아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 여기 1월이죠. 1월 시가보다 높은데 지금 1월 종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글쎄요,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건 아니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보면
1월 달에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그렇게 힘이 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개인이 현물을 많이 샀고요. 근데 해외 증시의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다 보니까 국내는 지금 개인의 현물 매수세는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지수는 안 빠지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달도 뭐 개인이 현물을 6조 원 넘게 사고 그다음에 누적으로 공매도가 20조가 넘었으니 예, 이게 올라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급등해야 될 만큼의 그런 이슈는 크지 않아서 장의 흐름도 사실 희마리가 전혀 없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도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기에는 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죠. 음, 뭐 하루아침에 선물을 2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조 2천억까지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게 해외 지수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하락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돈의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할 상황은 아니구나. 개인이 엄청나게 현물을 사고 외국인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으니 어쨌든 횡보는 하겠구나. 잘하면. 그런데 하루 만에 2조 원을 청산하는 걸 보면서 참 알 수 없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 뭐 악재가 떠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의 결과 그다음에 야간 선물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글쎄요. 월요일에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만약에 하락이 온다고 해도 월요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5거래일이나 남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거의 없는 장이에요. 뭐 하루에 한 3% 빠지면은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고 반대로 3%가 오르면 또 하락이었던 게 모든 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으니까 더더욱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죠. 오히려 변동성이 크면 그 변동성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쪽 방향에 대해서 쉽게 언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죠.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물 매도를 청산해야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1조 원대 이상의 선물 매수가 나와야 상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상승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좀 줄어들겠죠. 결국에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33에서 435 사이의 선물 매도 단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예, 급격한 선물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글쎄요. 435를 넘기 힘들 것 같고 435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급격한 상승, 즉 지난달 고가를 넘을 정도의 상승세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며칠 전처럼 막 미친 듯이 선물 매수를 하는 날이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미국 증시가 예, 우주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지금 상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